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뭔지 알아보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1년간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때 합산을 해야 되는 소득입니다. 여기 이 6가지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이자나 배당 받을 때 세금 징수당한 걸로 이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있으신 분은 또 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공적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금소득 중에서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은 종합과세 여부가 선택이라서 종합과세를 하셔도 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은 또 종합과세가 선택사항이라서 합산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 초과한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소득만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주시면 되고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합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그 신고 방법은 장부 기장을 해서 하는 신고와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추계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부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복식장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추계 신고에는 법에 정해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경비를 구하고 소득금액을 구하게 되는데 그 경비율 신고는 기준경비율 유형과 단순경비율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복식장부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간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종합소득 금액을 구해서 계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합산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 사업소득 금액을 더한 거고요.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서 구해진 근로소득 금액을 더해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는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사항을 차감을 해주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에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했었던 세금이 있으면 빼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신고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들 보시기 전에 우선 홈택스 사이트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은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사업장 인증서가 아니고 개인 인증서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은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사업소득, 그동안 국세청에서 집계하고 있던 내용을 참고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외에 합산 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지 동그라미 OX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간예납세액 얼마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 세액공제로 넣을 수 있는 사항들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또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 기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고 안내 유형인데요. 신고 안내 유형은 알파벳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유형이라고 나오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득세 신고가 지원이 되지 않는 점, 그래서 세무사 따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A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장부기장은 직접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 조정은 반드시 세무사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외부 조정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장부 정리 마치신 다음에 세무사님께 신고 대행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눈여겨보실 만한 것이 기장 의무입니다. 요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복식장부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칸에 나와 있는 경비율을 적용해서 즉 기준 경비율 적용해서 추계 신고를 하실 수 있기는 한데 법에 정해진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절반밖에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산세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비용 처리할 게 있으시면 복식장부로 장부 기장해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들은 간편장부 작성해도 되고 복식장부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체크해 주셔야 되는 사항은 우선 정보등록 메뉴인데요. 정보등록 메뉴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요 정보등록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칸입니다. 요 정보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가면은 우선 사업장 정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당연히 올바르게 기재해서 장부 기장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업종코드, 본인 업종코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장부 유형도
혹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해놓은 건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요 회원 정보를 이제 입력을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 두 번째 탭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회원 정보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선 요 이름이 대표자분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별 표시된 사항들 다 빠짐없이 기재가 된 게 맞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사업장 주소가 아니고 대표자분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모든 아이디에서 구매하실 필요 없고 주된 사업장 한 군데에서만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가입해놓은 모든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 메뉴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주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간편도 장부를 쓰고 복식도 장부를 쓴다라고 하면은 복식 장부를 쓰시는 아이디에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부 유형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 큰 사업장이 주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주택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소득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질문 주시는 사항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지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평소에 장부 기장을 잘 해 놓으셨어야 하죠. 그래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메뉴에 2021년도 거래, 매출 매입 거래 이런 것들 잘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다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부 작성 마쳤다라고 하면은 결산 메뉴에서 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정자산 결산, 재고 결산, 마감 2월 요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결산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구매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를 진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는 5월 1일부터 이용을 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 전에 4월에 연습삼아 진행을 해 놓으신 게 있다라면은 기본 정보 단계에서 초기화 한번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입력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입력을 끝까지 마쳤다라고 하면은 홈택스 사이트 그리고 이택스 사이트에 신고를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것들은 신고하기 버튼 누르거나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주시고 또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주사업장에서 구매를 하고 그러면 모든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 메뉴가 열릴 건데요. 일단 각 아이디로 모두 접속을 해서 장부 쓰고 결산하고 종합소득세 입력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메뉴에서는 끝까지 다 가실 필요는 없고
각 아이디에서는 세무 조정, 즉 소득 합산 전 단계까지만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소득 합산 단계에서부터는 주된 사업장 하나에서 진행을 합니다. 즉, 이 주된 사업장에 접속을 해서는 이 소득 합산 단계에서 다른 아이디에서 입력한 내용들을 다 끌고 와서 합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주된 아이디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편 장부 유형으로 이제 신고하실 분들은 2번 영상으로, 복식 장부 유형으로 신고하실 분들은 3번 영상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결산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